좋아요, 구독. 네, 여러 가지 상황들 좀 이슈들 파악해 보면 좋을 시점으로 보여지고요. 저희가 그럼 아까 방송 초반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요즘 삼성전자 정말 국민 주식이라고 불릴 만큼 저희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신 분 찾기가 더 어려운 상황인데요. 그런데 최근에는 이 국민 주식이라고 불리는 삼성전자 입지가 흔들리는 건 아닌가라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나 하반기 좀 디램 가격이 급락하면서 좀 실적이 악화가 되고 있는데요. 조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반도체 가격 회복이 좀 되는 시점이 올까요?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 하락이 진행될 것 네. 같고요. 이미 이제 7월 말에 3분기 고정 가격이 네. 발표가 됐습니다. PC 드램 같은 경우에는 물론 트렌드 포스 수치긴 하지만 시장 예상보다 좀 더 하락을 했고요. 네. 15% 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 기업들은 그 정도 가격으로 계약하지는 않았습니다.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에도 뭐 9에서 10% 정도 네. 가격 하락이 있었고 서버 디램은 이제 월 계약이니까 7월 달에 가격도 한 4% 하락했지만 뭐 8월, 9월 또 계속해서 가격 하락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디램 제품 가격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하고 있다. 좀 가격 하락폭이 좀 커서 네. 저희도 뭐 생각보다 하락폭이 커서 이게 얼마만큼 더 진행될지 좀 향후에 좀 걱정도 됩니다. 근데 지금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원래 1분기에 이제 디램 가격 하락이 클 거라고 대부분 올해 예상을 했거든요. 네. 대표적으로 이제 대만의 트렌드 포스가 1분기 디램 가격이 10% 이상 하락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가격 하락은 정도는 없었고요. 한 없었다. 3%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결국 이제 디램 기업들이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으로 가점화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좀 대외 환경이 변하면 오히려 네. 제품을 팔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인하우스 재고를 좀 늘리면서 고객들의 좀 가한 가격 인하 요구에는 좀 대응을 안 하는 그런 전략인데요.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 우려 네. 때문에 수요가 빠르게 싣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전략을 그렇게 길게 구사하기는 힘들 것 같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디램 회사들은 웨이퍼 투입을 계속 해야 됩니다. 네. 그러면 계속해서 칩이 나오기 때문에 또 너무 보유 재고가 즉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자체 내부 보유 재고가 너무 올라가는 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특히 이번 3분기는 고객사들의 가격 인하 요구에 뭐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수긍을 한 것 같고요. 향후에 이제 4분기부터 이제 어떻게 이게 변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저희도 동부분에 대한 리서치를 최근에 좀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. 어차피 디램의 핵심이 되는 뭐 수요는 서버, 그다음에 스마트폰, 네. 그리고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지난 2분기에 이제 출하량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. 한 2억 9천만 대밖에 안 나갔고 네. 그리고 지금 보시면 4월 달부터 스마트폰 시장이 월 1억 대 이하로 아, 정말요? 네, 그래서 한 9천만 대 수준밖에 물량이 움직이지 않습니다. 네. 다만 이제 3분기 후반인 9월부터는 이제 아이폰 14가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8월부터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네. 우리 G4 시리즈가 나가죠. 네, G 그죠. 폴드 4 폴더. 네. 그다음에 Z 플립 4가 나가면서 두 제품이 이제 움직이니까 아마 7월보다는 8, 9월이 좀 회복은 될 것 같고요. 네. 어쨌든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제 좀 수요의 수요가. 매개체가 생기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수요가 4월 달부터 급감을 했다가 또 회복했다가 급감했다가 그러니까 분기 초에 한번 크게 빠졌다가 그렇게. 이제 그다음 달부터는 또 회복이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노트북도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뭐 분기에 한 4,500만 대 정도는 좀 움직일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이 시장에서 우려를 하지만 그래도 스마트폰은 분기에 한 3억 대, 그다음에 노트북은 한 4,500만 대, 그 정도면 버틸 수 있는 수요거든요. 완전히 급감하는 게 네. 아니라 연간으로 본다면 뭐 스마트폰 기준으로 보면 한 13억 대 내에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억 대 내에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- 바닥을 만들고 아.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네. 교체 수요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. 어쨌든 저희도 내년도 수요 전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사실 그 모델링을 하다가 나왔는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수요는 저희는 한 3% 정도 성장할 것 같고 네.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의 그 디램 컨텐트라고 하는데요. 그 용량은 뭐 한 7% 정도 증가해서 내년에 이제 트렌드 포스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내년에 수요 전망을 뭐 8% 와. 되게 낮게 보는데 실제로 그 좀 전망 자체는 좀 너무 좀 보수적인 것 같고요. 스마트폰은 한 10% 초반 정도 수요 그로스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서버가 제일 중요한데 서버는 저희도 이제 지금 뭐 고민을 많이 하는데 네. 내년도 수요에 대해서 그래도 한 20% 가까운 성장은 하지 않을까. 그래서
2023년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올해가 이미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좀 기저 효과 같은 것도 일부 음. 있을 수 있고 네.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본다면 올해보다는 그래도 뭐 디맨드 성장은 좀 더 있을 것 같아요. 올해 디램의 수요 성장은 10% 초반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네. 내년도는 뭐 10% 초중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보다 수요 성장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중기적인 거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4분기 디램 고정 가격 협상이 중요한데요. 네. 그래서 10월 달에 있을 협상에서 3분기보다 더 나빠 버리면 이건 좀 디램 가격이 한번 더 세게 빠지는 거기 때문에 주가의 반등 시기가 좀 늦어질 것 같아요. 그렇지만 3분기보다 좀 가격 하락폭이 좀 줄어든다면 그때부터 왜 줄어들까에 대한 고민들, 그다음에 고객사의 재고가 줄어드는지를 점검하게 될 거고 그때부터는 이제 물론 그거 하나만 가지고 바로 봄이 오지는 않을 거예요. 네. 뭐 그렇지만 어떤 그 고객의 재고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반등을 좀 모색할 수도 있는 거고요. 9월 달만까지는 사실 2분기의 분위기가 계속 아직. 이어질 것 같고 또 기업체들도 뭐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일단 9월 말까지는 사실 솔직히 삼성 하이닉스가 뭐 의미 있는 메모리 반도체 때문에 모멘텀을 갖기는 좀 힘든 국면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분 큰 힘을 아직은 빨리 뭐 회복되기를 기대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이. 뭐 근데 될까요? 사실 저는 뭐 우리 주식 투자를 하시는 네. 분들이 뭐 정말 하루 이틀 단타 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. 네, 그렇죠. 삼성전자를 투자하면서 나 이거 사서 내일 오르면 내일 팔래 이런 분들은 잘 아니니까. 없는 것 네, 같아요. 맞아요. 혹시 뭐 잘못해서 물리면 오히려 좀 뭐 증여라도 할 정도로 좀 좋은 기업이잖아요. 그쵸, 사실은 네. 제가 봤을 때는 길게 봤을 때 전 세계 IT 중에서 그래도 롱텀하게 그래도 좀 방향성이 가치가 좋은 있다. 게 저는 애플하고 삼성전자라고 보거든요. 네. 뭐 나머지 기업들도 뭐 좋은 회사들도 네. 있지만 그래도 저는 좀 기회 요인들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저도 주가 흐름은 잘 쉽지가 않습니다. 저희도 네, 예상하는 네. 게. 그리고 단기적인 실적은 조금은 보여요. 네. 일단 최소한 3분기까지는 안 좋고요. 네. 4분기도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. 네. 그렇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이런 단기적인 실적보다도 오히려 좀 중기적인 좀 왜냐면 이게 이 산업 자체가 네. 디램 산업 자체가 과거에는 뭐 1년 반 단위로 네. 좋았다 나빴다 반복했던 그렇죠. 산업이고 근데 최근 들어서는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는 사이클이 그냥 어그러져 버렸습니다. 네. 6개월 좋고 6개월 나쁘고 그렇게 본다면 6개월이 나쁜 시기라고 하면 뭐 이제부터 뭐 올 연말까지 아니면 좀 길게 보면 내년 1분기까지 나쁘다고 하면 나쁠 때 주식을 사야 돼요. 저 좋을 때 사면 뭐 이미 다 알고 가격이 있기 너무 때문에 오른 왜냐하면 상태니까. 사이클이 긴 산업이라면 네. 마지막에 좋아지는 터닝할 때 사는 게 맞지만 이건 네. 사이클이 짧잖아요. 그렇죠. 언제 수요가 갑자기 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게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다면 실적이 나쁠 때 분할 그렇죠. 매수하는 전략이 좀 더 좋기 때문에 네. 그런 관점에서 지금 삼성전자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네. 여기 삼성전자는 또 그 이외에 또 다른 엔진들이 있습니다. 디램만 한다면 이 접근이 맞는 거고요. 네. 근데 다른 비즈니스가 또 있지 않습니까? 많으니까, 대표적으로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네. 특히 미세 공정에서 3나노, 4나노 모두 다 지금 TSMC보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네. 앞서가고 있습니다. 아, TSMC는 3나노 언제 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4나노 수율도 삼성전자는 뭐 50% 중반까지 회복을 했고 여기에 또 어쨌든 이정도 회장이 또 사면이 됐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뭔가 기대를 줄 수 있는 그런 액션들이 향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. 뭐 주저하는 정책이 강화된다거나 아니면 지금 많은 현금을 갖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의미 있는 M&A를 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적이 나쁜 시점에 또 노출될 수가 있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실적 나쁘고 디램 업황이 한 6개월간 나쁘다고 네. 해서 너무 이제 난 최적의 바닥에서 살 거야 이런 접근도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을 것 같고요. 실적이 나쁠 때 분할 매수하는 전략도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네. 있습니다. 네, 그럼 이거 메모리 반도체 조금 가격 하락이 조금 맞고 있었지만 그럼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파운더리 쪽 네. 이쪽은 좀 괜찮다라고 보시는 그쪽은 건가요? 상당히 업황 자체도 좋고요. 올해 네. 파운드리 시장 자체가 이 수요가 이렇게 나쁘고 팬데믹 이후에 뭐 어쨌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네. 여전히 유럽이든 중국이든 경제가 안 좋은데도 네. 파운드리 산업은 올해 30% 성장을 해요. 성장률이 금액 기준으로 상당히 30%. 네, 작년보다 이런 시장에. 성장률이 더 높습니다. 네. 기본적으로 파운드리 업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유는 장기 계약을 대부분 하거든요. 1년 단위로 네. 이제 판가를 결정을 미리 해버리기 때문에
뭐 팹리스 회사들 실적이 좋든 나쁘든 간에 파운드리 회사들은 최소한 올해는 실적이 좋은 상황이고요. 네. 그래서 파운드리 업황이 좋은데 삼성은 좀 더 좋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. 왜냐하면 뭐 새로운 고객들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네. 있고 여기에 이제 좀 비싼 파운드리 제품 비중이 좀 올라가고 네. 있습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시장 평균 이상의 매출액 성장과 네. 그다음에 이익률 개선이 될 것 같고요. 여기에 이제 뭐 단순하게 단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파운드리는 어쨌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TSMC와의 경쟁 구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느냐를 봐야 돼요. 근데 어쨌든 TSMC는 뭐 좀 단기적인 ROE에 집중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새로운 공정에 대한 그 전환 속도가 그래 빠르지가 않습니다. 네. 아직도 주력 공정은 5나노고요. 애플도 뭐 모든 제품을 5나노 제품만 쓰고 있어요. 이번에 나오는 아이폰 14에 들어가는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도 다 5나노 제품입니다. 근데 삼성은 벌써 4나노를 썼죠. 4나노를 썼지만 수율이 안 좋았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죠. 근데 지금은 수율이 많이 개선이 됐고 여기에 이제 3나노 같은 경우는 완전히 공법 자체가 다르거든요. 공정 네. 자체가. 네. 근데 그 제품들도 지금 상당히 수율이 많이 좋아졌습니다. 그래서 TSMC가 이제 그 공정을 적용하기에는 뭐 시장에서는 뭐 벌써 시작한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R&D 장비 를 좀 대규모 발주하는 단계고 TSMC도 양산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고 또 TSMC가 그 공개했던 그런 3나노 공정들도 너무 공정 노드가 많습니다. 그래서 뭐 5가지 공정을 소개를 할 정도로 뭔가 그 기존의 그 3D 핀팩 구조로는 이 누설 전류 문제를 좀 해소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. 그래서 TSMC도 3나노를 이제 3D 핀펫으로 한다면 상당한 그 좀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까. 그 사이에 삼성은 또 훨씬 더 새로운 우리 게이트오라운드라는 공정을 통해서 지금이야 거래선이 뭐 한 개밖에 없지만 향후 2, 3년 내에는 좀 확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특히 외국인 큰 펀드들은 이제 플레이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TSMC를 약간만 팔아도 삼성전자를 많이 살 수 있어요. TSMC 시가총이 훨씬 크기 때문에. 그래서 뭐 그런 식의 변화 요인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 뭐 디램 업황 위주로 뭐 하이닉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렸지만 디램 업황 나쁜 거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여기서 언제 좋아질까를 지켜보는 거고요. 반면에 이제 그 사이에 삼성이 아무것도 뭐 모멘텀이 없는 게 아니라 이 파운드리에 있어서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세계 1등 기업을 좀 위협할 만한 그런 공정상의 특히 수율 개선과 이런 혁신을 많이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뭔가 시장과 좀 이런 부분이 시장이 알기 시작하면 주가는 좀 더 디램 업황하고 무관하게 반등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약간 지금 삼성전자가 워낙 단단하기도 하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파운더리에서도 좀 호실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. 근데 사실상 요즘 좀 기업 가치가 많이 낮아진 상태잖아요. 좀 역사적으로 정말 낮은 상황인데 그래서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점들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. 지금이 정말 가장 낮은 시점인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고 들어가도 될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. 좀 어떻게 좀 기다려보면 될까요?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정도 가격대면 인내할 수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. 주가는 뭐 아무도 몰라요. 갑자기 뭐 연준에서 금리를 더 올려버리고 한 뭐 내년까지 세게 올려버리면 빠질 수 있죠. 그렇지만 이 정도 가격대면 세상이 정상화된다면 회복될 수 있는 가격대고 충분히 그리고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또 나머지 파운드리든 뭐 이런 쪽이 또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나오는 실적만 놓고 이제 주가가 지금 반영을 한 거고 당연히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근데 메모리 반도체는 또 사이클이 또 짧기 때문에 내년 뭐 하반기 되면 업턴으로 또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를 만약에 이상을 겨냥해서 인내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가격대에서 너무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누구든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성향에 따라서 좀 지금 지켜보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죠? 그렇습니다. 그럴 것 같습니다. 그럼 저희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멀리 한번 내다봐서 한번 살펴본다면요. 삼성전자가 지금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를 종합한 좀 결합한 종합 기업으로 좀 성장할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? 이미 이제 파운드리 세계 2등이고요. 이미지 센서도 이제 LSI에서 넘버 2입니다. 그리고 디램은 어차피 1등이고 낸드도 1등이고 이미 종합 반도체 회사죠. 그리고 이제 일부 LSI 제품에서 경쟁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제품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뭐 그런 역량을 많이 펼치고 있고 어떻게 보면
인텔도 사실 보면 뭐 CPU도 하고 네, 뭐 다. 낸드는 좀 정리는 했지만 파운드리 비즈니스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. 네. 근데 어쨌든 근데 인텔의 파운드리 비즈니스는 적자투성이고요. 삼성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에서도 뭐 의미 있는 흑자가 나고 네.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에서는 확실하게 영역에서 또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어떻게 보면 종합 반도체 회사로서 뭐 평가를 한다면 네. TSMC는 파운드리만 하는 회사거든요. 삼성만한 회사도 없어요, 사실은. 종합 반도체라는 기준으로 네. 메모리, 파운드리, LSI 이 세 가지를 네. 동시에 잘하는 기업은 없죠. 물론 이제 뭐 AMD 같은 경우에는 팹리스만 하는 기업이고 엔비디아도 팹리스만 하는 거지만 사실 종합 반도체 성격이 제일 가까운 회사가 아. 삼성하고 인텔인데 인텔은 이제 종합 반도체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한 제품들이 네. 다 적자거든요. 대표적으로 파운드리 적자고 GPU 같은 경우에도 또 적자가 많이 납니다. 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흑자가 나면서 비즈니스를 종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는 어, 현재로도 삼성이 좀 제일 낫다. 우위에 저는 있다.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럼 약간 어떤 특정의 분야에 특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종합 반도체, 뭔가 종합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우위를 갖게 되는, 좀 경쟁력으로 삼게 되는 네, 순간이 올까요? 네, 뭐 종합 반도체 역할 그런 성격은 많이 갖춘 네. 회사이긴 하지만 이익 관점에서는 조금 편식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이익이 거의 대부분이기 아, 때문에 네. 물론 뭐 파운드리도 이제는 뭐 분기에 뭐 하여튼 거의 1조 가까운 이익이 네. 나올 정도로 올라가긴 했지만 메모리 반도체랑은 좀 비교가 안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삼성이 그렇다고 해서 전체 이익이 뭐 감소하면서 뭐 그래. 다른 사업부 비중이 올라가는 게 네. 아니라 전체 이익은 증가하면서 반도체가 네. 파운드리 비중이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 모습이겠죠. 네.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이익 기여도가 줄면서 네. 전사 전체 반도체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게 제일 바람직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가는 지금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좋아요, 구독!